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화면에서 저를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생각보다 오늘 많은 분들이 저희 세미나에 오신다고 하셔서 저도 되게 들뜬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분 뒤면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한 2분 정도가 아직 안 오셨나 봐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3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베베스토리입니다. 네,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저희 세미나 시간에 이렇게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지금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저나 같은 입장이에요. 저도 5월 달에 빵집을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컨설팅 일만 하다가 저도 막상 이제 5월 달에 빵집 오픈하려고 하니까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도 정말 많은 고민을 갖고 오셨을 텐데 1시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지 못했던 내용들, 진짜 지금 시기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열심히 한번 강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6년부터 이제 현업 베이커리 장비 쪽에서 이제 장비 판매나 컨설팅 등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베베스토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같은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수입 베이커리 장비를 유통하는 또 주식회사 비읍의 대표이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 올 3월부터는 제가 용인예술과학대학교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장비 쪽, 그러니까 베이커리 장비 담당으로 겸임 교수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장비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시다라면 꼭 구매랑 관련이 없어도 그 어떤 거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또 성심성의껏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창업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동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정말 빵을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예전부터 내가 장사를 하고 싶었는데 아이템이 빵에 맞는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장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게 베이커리다 보니까 빵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야 너가 만든 빵 맛있다, 이 정도면 장사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고, 예전서부터 학교를 다니면서부터 꿈을 이제 꾸고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도 많은데, 보통 제가 1년에 상담하는 고객님들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아마 한 200분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랑 상담을 하는데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게 있어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오랜 전부터 창업을 준비 시작했는데 왜 시간이 부족할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시간이 나한테 유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창업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죠? 여러분들 처음에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시는 게 뭐죠? 아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어떤 빵을 만들어야 되지? 만약에 그 어떤 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정해지면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좋은 상권은 월세가 얼마고 하루에 매출을 얼마를 올려서 그 월세를 내야 되고, 사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상권은 거울로 비춰보는 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몫이 좋은 그 상권에 내가 들어갔을 때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주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버스 정류장이 앞에 있고 유동인구에서 멈추는 상권이고 소비 성향이 다 갖춰져 있는 정말 황금 같은 상권에 내가 들어갔어요. 월세가 250만 원, 3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빵을 배우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구의 도움 없이 하루에 빵을 얼만큼 만들 수 있었는지 체크해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빠진 상태로 상권을 고려해서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권이면 아무리 못해도 하루에 100만 원은 팔아야 250만 원, 300만 원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데, 그 정도 상권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죠? 정말 피하고 싶은 권리금, 바닥 권리금, 그쵸? 정말 피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임대보증금이랑 장비랑 권리금이랑 해서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억 5천, 2억을 주고 들어갔는데 막상 내가 빵을 만들어 보니까 50만 원만 만들어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셔서 창업을 하신 분들 2달, 3달 뒤에 가보시면 어떻게 맞아주시냐면 오셨어요. 장사는 되는데 모르겠어요. 사람을 더 구해야 될지, 사람을 구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고. 사실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어떤 학원에서도 내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빵의 캐파, 매출의 캐파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부족한 매출을 커피라든지 음료, 다른 걸로 메꿀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역시나 빵을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든 내가 언제 커피를 내리고 언제 음료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 때부터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게 창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들을 보면 인턴을 시작해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남의 병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창업을 하지 않고 뭘 하죠? 개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베이커리 창업에도 인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흔하디 흔해 빠진 남의 집에서 경험을 해봐라? 사실 그건 별 도움 안 돼요. 아마 여기서 베이커리 관련이나 카페 관련돼서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 있겠지만 얼마나 도움 되던가요? 사실 그렇게 도움 안 돼요. 처음에 갈 때는 메뉴 구성도 같이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뭔가 이 카페를 같이 키우자 으쌰으쌰 들어가는데 막상 가보면 힘든 건 나만 하고 사실 한두 달이면 익숙해질 수 있는 일들의 반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여기저기 다녀서 2년이고 3년이고 쌓는다라고 해서 나의 스펙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는 이 창업을 인터넷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 정도를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베이커리.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서두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임팩트 있게 빡 때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껏 제가 상담을 하면서 주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는 내 가게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사실 이거를 되게 큰 매력 포인트로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빌런들이 있죠. 누구죠? 부장님이나 아니면 저희 같이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장님이 빌런이겠죠. 사실 그 빌런의 미호만 맞추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근데 막상 창업을 하면 내 가게를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빌런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직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내가 창업을 했을 때 훨씬 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좀 유념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창업이 곧 큰 수익을 보장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정말 오랜 시간 회사 생활을 하다가 베베스토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왜 창업을 했겠어요? 돈 많이 벌려고 창업했어요. 창업이 큰 수익을 갖다 줄 수는 있지만 첫 창업이 그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사업이면 창업이랑 별개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애인 연습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턴을 하고 있다.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보니까 저 사람 별로 대단한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만든 빵이 더 맛있는 것 같은데 매장 꾸며놓는 센스 봐봐. 아, 난 저거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내가 느끼지 못한,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열심히 한 것들이 빚을 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내가 어떤 마케팅의 감각이 있는데, 내가 남들보다 빵을 잘 만드는데, 내가 남들보다 사진을 잘 찍는 데는 유리한 거지, 그런 부분들만 있다라고 해서 정말 내가 꿈꿨던 성공적인 창업이 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인드로 창업을 하시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정말 제공하려고 하는 이 서비스가 고객한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종합 베이커리를 할 건지 소금빵 전문점을 할 건지, 이게 단순하게 메뉴 구성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할 수 있는가, 어필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제일 좋은 컨셉이 뭘까요? 제일 좋은 컨셉, 우리가 유튜브 보면서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컨셉을 잘 잡아야 된다. 그럼 가장 좋은 컨셉은 뭐죠? 가장 좋은 컨셉. 네. 가장 좋은 컨셉은 내가 마네킹이면 그 옷이 마네킹이랑 어울려야 돼요. 지금 백화점에 있는 신상 옷을 저한테 입히면 어떻게 되죠? 그 옷을 안 팔리겠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컨셉을 잡았을 때 어울려야 돼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가수라면 트로트를 가지고 가야지, 제가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는 GD 컨셉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트렌드가 중요하고 요즘에 뭐가 유행한다 하더라도 그 컨셉이 내가 했을 때 어색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재롱잔치 같은 데 가서도 춤추는 것 자체가 어색하면 그 춤을 보는 사람도 어색해지죠. 그 춤을 잘 못 춰도 그 사람이 어색해지지 않고 추면 보는 우리도 재밌잖아요. 컨셉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컨셉이 뭔지를 먼저 찾으셔야 된다. 두 번째는 시장과 고객을 철저히 분석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간혹 제가 컨설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미국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감자빵을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감자빵을 제가 먹어봤는데 요 근래에 먹어본 감자빵보다 맛있었어요. 그렇다고 막 엄청난 막 어썸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다 자리를 잡았냐면 판교에다 잡으셨어요. 판교. 판교가 어떤 동네인지 아세요? 혹시 여기 내 집이 판교다 없으세요? 판교는 아주머니들의 파워가 정말 세요. 그래서 우리 매장을 자주 찾는 그 손님들의 니즈를 못 맞춰주면
하루아침에 매장 다니는 고객님 한 분이 딱 오셔서 감자빵 맛이 왜 이래요? 빵 맛이 왜 이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빵 맛을 몰라서 그래. 야, 원래 우리 미국에서는 감자빵 이거 다 맛있다고 먹어. 너가 빵 맛을 모르는 거야. 사실 이거 제가 웃기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시장의 어떤 고객을 철저히 분석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유튜브에 나오는 뭔가요 뭐 데이터 툴을 활용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매장에 오는 손님들이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때로는 빵 맛이 아니라 웰컴을 잘 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 가끔 여보 빵 먹어봐 맛있지? 오 맛있어. 엄마 내 빵 좀 먹어봐 맛있지? 왜 맛있는지 손님이 안 오지? 그러니까 자꾸 컨설팅만 받아요. 이 셰프님한테 컨설팅 받고 아 소금빵이 부족한 것 같아. 어떤 셰프님 또 고르고 베이글이 부족해 또 고르고. 근데 그분들이 뭘 놓쳤냐? 웰컴을 놓친 거예요. 물건을 사러 갔을 때 고객들한테 이 웰컴을 잘 못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아무리 빵이 맛있으면 뭐하죠? 여기 아니면 먹을 데 없어? 그러니까 정말로 시장을 분석한다는 건 우리 매장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오는지를 아시고 그걸 분석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마지막,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와 자원을 제대로 파악했는가. 사실 지금 이렇게 전시장에서 한복판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조금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창업 준비하시면서 견적 받아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쵸? 견적을 안 받아본 분도 있지만 견적 받아보신 분들은 뭐에 놀라죠? 공통적으로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들어요. 생각한 것보다. 자, 그러면 생각한 것보다 많이 드는 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죠? 첫 번째는 엄마 아빠죠. 네. 엄마 아빠 한 번만 도와줘. 정말이야.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게 안 되면 대출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출도 안 되시는 분들은 어딜 가냐? 캐피탈을 이용하세요. 흔히 말해서 할부 리스, 렌탈. 자, 할부 리스 렌탈을 이용하시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과연 우리가 하루 매출을 얼만큼을 일으켜서 얼마만큼의 이득을 가져가는데 갚아 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창업이라고 하는 건, 사업이라고 하는 건 마라톤이에요. 지금 1등으로 나가봤자 우리나라 쇼트트랙 할 때 보면 항상 1등 안 하잖아요. 거의 뒤에서 있다가 마지막 스파트에서 1등 하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당장에 부족하니까 양쪽 발에다가 모래주머니를 차요. 근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타이어를 매달아요. 그리고 달려요. 남들은 임대료 내는 것도 아까워서 B급 상권으로 가는데 나는 A급 상권에다가 기계 대출까지 받아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심지어 타이어를 매달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런 행동을 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을 산다거나 차를 산다면 그렇게까지 지르질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감이, 내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뭔가가 어설프니까 장비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상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까지 가냐? 돈을 주고 마케팅까지 해요. 네. 그러니까 풀옵션으로 다 달고 달리는 거예요. 1년을 달릴 수 있겠냐 이거죠. 오래 달려봤자 2년인 거예요. 2년 만에 떼돈을 버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로또 사서 1등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로또 사서 1등 된 사람은 저게 확률이 얼마인데라고 생각하지만 우린 자꾸 뭘 보죠? 유튜브 채널을 보면 저 1년 만에 망했어요. 2년 만에 망했어요를 보다가도 누가 6개월 만에 얼마를 벌었다 그러면 갑자기 눈이 번쩍하죠.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도전할 거야. 저 기회가 나한테도 올 거야. 하지만 그 기회가 나한테 오기도 전에 내가 지쳐서 쓰러져 버리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불어오는 그 기회의 바람은 누군가한테는 6개월 만에 오지만 누군가한테는 5년 뒤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10년 뒤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창업을 하실 때 부족하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뭐 내용들은 지금 내용들은 뭐 원체 고리타분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뻔히 아시는 내용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럼 지금서부터는 제가 좀 더 현실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주택을 구매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아파트라든지 집을 구매해 본 적이 있다. 아무래도 중년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거고 사회 초년이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떻게 사죠? 그냥 지르나요? 버스 타고 가다 요거 저 집에서 사나요? 안 그렇죠. 어떻게 사죠? 집을 살 때?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네, 맞아요. 여기저기 알아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집을 사는 거랑 내가 창업을 해서 매장을 얻는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 방법을 해야 되는데 다르게 하세요. 제가 비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나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창업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나는 커서 창업을 할 거야, 빵집을 할 거야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갑자기 뭔가에 충동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라고 해서 집을 덜컥 사나요? 안 그러죠. 일단은 내가 얻을 수 있는 형편 바운드리 안에서 검색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결혼해서 아이 바로 놓을 거야? 바로 놓지 않을 거야? 아니면 3년 뒤에 첫 아이를 가질 거야? 5년 뒤에 가질 거야? 그런 가족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이 직장하고 가까운지, 만약에 아이를 놓고 키울 거라면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가 가까운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여러분들이 창업을 할 때 매장을 얻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과연 이렇게 해봤냐는 거죠. 어떻게 하죠? 일단 A 상권, 좋은 상권 가려고 하니까 임대료가 좀 부담은 되고, 그래서 임대료가 부담되니까 B급 상권으로 가려니까 약간 불안하기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줄여야 될지 인테리어를 줄여야 될지 여러 가지들 고민에 빠져 있으세요. 제가 오늘은 사실 이렇게 고리타분한 내용 말고 제가 정말 20년 가까이 컨설팅을 하면서 느꼈던 핵심 팁만 알려드릴게요. 아까 제가 잠깐 거울로 비춰보는 상권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작을 할 때는 B급 상권 이하로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B급 상권 이하에서 시작을 해보면서 내가 장사하는 게 적성에 맞구나 안 맞구나부터 테스트를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완벽하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까 제가 서울대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업은 부족하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집안에 살림살이가 뭐가 있었냐면 가스레인지였어요. 가스레인지를 두고 그 다음에 뭘 샀냐면 냉장고를 샀어요. 냉장고를 사고 나서 뭘 샀냐면 세탁기를 샀어요. 사실 거기서 스타일러나 안마의자나 소파나 TV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 저는 그렇게 해도 먹고 살았어요. 집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식주에 대해서 힘들지 않았어요. 약간 불편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창업을 처음 하면서 풀옵션을 갖추려고 해요. 다리미는 있는데 다리미로 패딩을 다릴 수 없으니까 스타일러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소파는 있는데 소파가 펴지지 않으니까 펴지는 소파도 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갖고 장비를 검색하다 보니까 장비 금액이 이만큼 올라요. 그리고 나서 인테리어를 알아보니까 인테리어도 상상 이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욕심을 내리고 부족하게 시작하면 하나씩 맞춰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어디까지 욕심을 내려야 돼요? 어디까지? 과연 어디까지?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예 적은 평수에서 내가 하려고 하는 메뉴를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때려주게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시면 확장성을 가져가시면 돼요. 확장성. 제가 유튜브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는 도면을 먼저 그려보시는 거예요. 마치 모델하우스에 가보시죠.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보면 25평짜리를 살려고 했지만 여보 온 김에 30평 좀 한번 가보자. 37평도 한번 가보자. 37평은 안 되겠는데 조금만 욕심내면 30평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상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하려고 하면 늦어요. 늦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 부동산을 갔다 왔는데 지금 계약금을 걸지 않으면 왠지 남한테 뺏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소개팅 할 때 아무리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도 세상에 여자랑 남자는 많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내장을 얻으면 안 될 것 같은 게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조바심인 거고, 거기서부터 불안하기 시작을 하니까 모든 것들이 불안하게 초조하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세미나를 들으시고 제일 먼저 하실 건 뭐냐면 가상 주방부터 그려보시는 거예요. 대부분 부스에 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저희 같은 장비를 파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매장은 계약하셨나요? 아니요. 근데 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평짜리 매장을 얻으려면 얼마가 되는지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10평짜리 매장의 장비가 얼마큼까지 들어가는지를 알아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장비 예산을 잡고 인테리어 예산을 잡은 다음에 이제는 줄여도 되는 거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목은 줄이지 않았는데 금액을 줄이려고 하니까 뭘 생각하시죠? 자꾸 B급 제품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중고를 생각하세요. 그건 절대 올바르지 않아요. 중고를 쓰시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 없는 걸 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마음에 안 와닿죠. 쉽게 다이렉트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항상 버티컬 믹서가 있는데 스파이럴 믹서 사야 되나요? 스파이럴 믹서를 당장 안 사셔도 창업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스파이럴 믹서라는 건 다른 말로 반죽 전용 믹서예요. 한 가지 빵 메뉴가 일방적으로 많이 나갈 때 한 번에 대량의 반죽을 치려고 스파이럴 믹서를 사는 거예요. 그러면 도면에다가는 스파이럴 믹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전기도 뽑아 놓고 안 사는 거예요. 그래 놓고 버티컬 믹서로만 빵을 반죽해서 오픈을 했는데 우리 집은 한 가지 빵이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빵들이 다양하게 나가요. 그럴 땐 버티컬 믹서를 한 대를 더 드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근데 창업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소금빵 맛집으로 변신이 돼 있어요. 나는 처음에 베이글이 자신 있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소금빵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소금빵을 하루에 1000개씩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스파이럴 믹서를 사시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확장성이라는 거예요. 도우 컨디셔너도 마찬가지죠. 이사님, 제가 지금 오픈할 건데 발효기만 가지고 되나요? 아니면 도우 컨디셔너가 꼭 있어야 되나요? 도우 컨디셔너가 없으면 빵을 못 만드나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러면 100년 전에 유럽 사람들은 발효기랑 도우 컨디셔너도 없는데 빵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속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도우 컨디셔너가 없이도 충분히 빵을 만들 수 있어요. 냉장고를 이용한, 냉동고를 이용한 냉동법도 있고요. 어떤 시간에 빵이 어떻게 나가는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또 하다못해 지금은 냉동생지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많이 발전했단 말이에요. 굳이 내가 자신 없는 빵까지 다 파이로라 사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도대체 내가 파이로라를 사서 직접 만들면 생지보다 맛있다는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다가 원가가 좀 더 비싸지 않나요? 결국 원가라는 건 뭐죠? 내 인건비예요. 근데 인건비를 계산하지 않고 재료의 원가만 생각한다라고 하면 우리 파이로라 얼마죠? 700만 원. 그럼 파이로라는 또 짝꿍이 되는 냉장 테이블이나 범팩 냉장고를 사면 또 200~300만 원이에요. 거기에 뭐 천연 대리석 올리고 뭐하고 하면 이미 1000몇백만 원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어떤 게 더 싼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20평, 30평짜리 주방을 할 게 아니라 5평짜리, 7평짜리 주방을 하는데 그 파이로라 공간 때문에 나머지 모든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왜 그런 선택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확장성이라는 건 장비의 선택도 있지만 메뉴의 선택도 있는 거예요. 일단은 생지를 받아봐서 패스츄리 제품군이 잘 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정말 하루에 2~3개씩 나와요. 나는 파이로라 왜 샀죠? 여러분들 번개장터나 중고장터에 파이로라 나온 게 매장이 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분들 매장 영업하면서 파이로라 쓸 일이 없어서 파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도우 컨디셔너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루에 매출 30만원, 40만원을 찍는데 지금 당장 도우 컨디셔너가 왜 필요하냐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확장성으로 도우 컨디셔너가 들어갈 자리를 비워놓고 발효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냉동법이 나랑 찰떡궁합이에요. 그럼 나중에 거기 뭐가 들어가요? 그냥 냉동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금액은 얼마에? 도어 컨디셔너 3분의 1 값에. 근데 그런 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뭘 고르죠? 도어 컨디셔너 어디 게 좋아요? 아, 내가 들어보니까 어디 게 좋다던데. 그 가서 물어보면은 주력으로 판매하는 회사마다 말 다 다르지. 진짜 머리 아픈 거예요. 아, 도어 컨디셔너 뭐를 사야 되지? 마치 제가 봤을 때는 집에 보일러를 두는데 경동나비안을 사야 되냐 기초라미 사야 되냐는 고민으로 보여요. 뭘 사면 어때요? 누가 기초라미 샀다고 야 이 바보야 경동나비안이지 기초라미 왜 사? 하는 사람 없잖아.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확장성을 가지고 가장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리고 만약에 그 가상 주방을 그리는 게 어렵다라면 저희 같은 회사를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제가 1년 뒤에 10평짜리 매장을 하고 싶은데 사실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남들은 얼마가 들어갔는지, 남들은 주방을 어떻게 꾸몄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1년 뒤에 10평짜리 매장을 하고 싶은데 예시로 들어줄 수 있는 두세 개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시는 거예요. 아, 실제로 인테리어도 이렇게 들어가고 장비는 이렇게 들어갔구나. 그럼 여기서 좀 싸게 들어간 집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타협을 많이 본 거죠. 최소한으로 한 거고, 욕심을 낸 집도 있어요. 풀패키지로. 아, 최소로 하면 얼마고 최대로 하면 얼마구나. 사실 그 정도를 먼저 알고 있은 다음에 업체를 만나서 상담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업체를 만나서 장비를 구매해야 된다는 공식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도 하이마트 갔는데 자꾸 냉장고 보러 오셨어요? 이러면 저도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꼭 그렇게 판매를 하지 않고도 저희처럼 상담을 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오신 분 중에 사업계획서를 내가 만들어 본 적이 있다. 사업계획서. 네. 대단하십니다. 네.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마치 방학이 되면 계획서를 꾸미잖아요. 나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자겠다. 사실 이게 사업계획서거든요. 사업계획서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사업계획서는 내 생각을 남한테 비춰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할 거야를 네버지에 낙서하듯이 하셔도 돼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이쪽 분야에 전혀 관련 없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쪽 분야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 트라우마에 빠져요. 야, 난 있잖아, 싸게 살려고 중고 샀는데 시작하자마자 고장 나갖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중고 절대 사면 안 된다?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난 중고 샀는데 고장 한 번도 안 나갖고 한 2천만 원 아꼈어.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지? 상권도 마찬가지죠. 나는 처음에 죽을 각오를 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있잖아, 그 극복해가지고 지금 돈 많이 벌었어. 또 어떤 사람은 거기 상권 가가지고 나 1년 만에 나왔잖아. 월세도 못 내서. 사실 이렇게 물어봐가지고는 아무런 답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수준의, 나랑 비슷한 거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아카데미를 나왔다 하면 이렇게 기수가 있잖아요. 아니면 특정 어떤 셰프님이 하는 세미나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비슷한 사람들이 뭘 준비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창업을 하는데 뭐부터 배우냐면 사진부터 배워요. 특히나 이 사진부터 배우시는 분들은 빵보다는 디저트 쪽. 그러니까 우리가 인스타그램을 오픈하고 나서부터 하면은 늦을까요? 빠를까요? 늦어요. 여러분들이 오픈하고 나서 인스타그램을 하면 늦는단 말이에요. 흔히 말하는 그 스토리텔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빵집을 할 때 이런 마인드로 나는 빵집을 차렸다의 스토리텔링은 매장을 열기 전부터예요. 그래서 내가 빵을 배우는 그런 모든 부분들, 내가 뭐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다 올린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매장에 유명해지고 나면 1년이고 2년이고 유명해지고 나면 그 과거의 사람들이 조회하지 않았던 그 내용들이 내 진정성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오픈하고 나서 그걸 만들려고 하면
마치 방학 숙제를 일기를 한 달 전거를 쓰기 어려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준비하는지 그런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는 게 가장 좋은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걸 준비했어. 너는 그런 걸 준비했니? 내가 준비하는 거 좋은 것 같은데? 나도 해봐야지.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창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고,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 그럼 여러분들 그 경험을 어떻게 쌓죠? 아까 제가 빵집에서 알바하는 거 경험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히려 커피는 좀 경험이 돼요. 근데 빵집은 가면 뭐 하죠? 비닐에 빵 담는 거 하지. 아니면 토마토, 양초, 케찹, 토마토, 양배추, 케찹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경험은 뭘까요? 가장 도움되는 경험.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커뮤니티랑 관련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랑 관계 있는 커뮤니티에서 오픈을 한다라고 하면 오픈 멤버가 되어주는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달지 않고 같이 오픈 멤버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동산에 가면 같이 부동산을 가는 거고요. 인테리어를 만나면 인테리어 만나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정말 싸다고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 두 명이 담배 피면서 공사를 했는데 갑자기 돈을 2천만 원 더 달래요. 이런 것도 다 공부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인테리어를 싼 데서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다 공부한 거예요. 처음에 오픈을 했는데 우리 식재료 어디서 사니? 쿠팡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도 다 경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오픈을 했을 때 오픈 멤버로 2번, 3번만 가잖아요. 여기 세미나 오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시작해서 창업을 어떻게 끝내는지 단 한 번도 그 과정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이 모든 고민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뛰어야 되는데 신발끈만 묶고 있어요. 못 뛰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경험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됐죠? 그래도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자, 그러면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거 말고 또 중요한 거, 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궁금하다 있으실까요? 나 이런 거 좀 한번 알고 싶다. 네. 잠시만요. 저는 설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 준비 기간도 필요하지만 그 설비가 직접적으로 매장에 설치가 되었을 때 그 부수적으로 뭐 덕트라던가 환풍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진행이 되는지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 주셨는데 박수 한번 쳐주시죠. 사실 다들 궁금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궁금하시면 다음 달에 제가 책이 나와요. 그 책을 사시면 돼요. 네, 그 책의 내용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테리어는 뭐죠? 뭐가 인테리어죠? 사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사장님 뭐가 인테리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인테리어예요. 제가 소개팅을 받고 그 상대방 소개팅 여성분이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것도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마음에 안 들면 뭐만 하죠? 기초 화장만 하고 나가겠죠. 이 남자를 꼭 잡아야 된다 그러면 뭐 하죠? 풀 메이크업에 헤어에 막 액세서리에 막 가장 예쁜 모습 다 입고 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매장을 찾아오는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냐가 인테리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테리어는 설비랑 구분을 하셔야 돼요. 설비라는 건 뭘까요? 설비는 우리가 세탁기를 살려면 적어도 다용도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용도실에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고 배수구가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기반시설, 설비라고 해요. 근데 인테리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 화장이냐 풀매냐 이런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기반 시설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만약에 매장을 여러분들 꾸미셨는데 내가 전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내가 덕트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면 자, 어떻게 보면 제가 파는 장비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믹서기 얼마, 오븐 얼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비교밖에 없어요. A라는 업체 가서 인테리어를 빼고 시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전기랑 수도랑 뭐랑 하는데 얼마 드나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2천만 원입니다 라고 얘기해줘요. 아닌데?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야 너는 그런 거 했으면 엄마한테 얘기해줘. 우리 엄마가 교회 다니는 전도사님 남편이 그 인테리어 목사하시는데 너는 미쳤니? 하고 이제 그 전도사님 남편분을 만나러 가요. 근데 그분이 얼마를 얘기하냐면 1,000만 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와요. 아 역시 아는 사람한테 사니까 1,000만 원이 싸구나. 과연 1,000만 원이 쌀까요?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흑백의 한 면, 양면 중에 한 면만 보셔서 그래요. 바둑알이 흑돌이 있고 백돌이 있는데 동전처럼 앞뒤가 있다라면 뒤만 보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비싸게 견적을 줬을까를 생각하지 않고 싸게 준 사람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아 처음에 견적 준 사람은 눈탱이였구나. 이걸 거꾸로 생각해보면 분명히 저 사람한테도 내가 기회인데 왜 비싸게 줬지를 생각해봐야 돼. 자 쉽게 한번 비유를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걸 지금서부터 냉장 테이블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냉장 테이블. 이게 냉장 테이블이에요. 전도사님 남편분이 여기 전기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저기 냉장 테이블 들어갈 수 있게 코드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분이 어떻게 만들었냐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냉장 테이블을 넣었더니 콘센트가 절반이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아니 위로 올리려면 올리든가 아래로 내리려면 내리지 이 절반에 어정쩡하게 해놓으니까 냉장 테이블도 벽으로 안 붙고 이게 뭐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근데 안 물어봤잖아. 거기에 전기 코드만 꽂으면 된다며. 심지어는 이거를 이만한 두꺼운 거 노출 콘센트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냉장 테이블이 이만큼이 떠요. 자 단순하게 말씀드렸지만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내가 현실이 되면 웃기지 않은 거예요. 벽체 마감을 쳐서 예쁘게 콘센트가 매립되어 있는 걸 나는 상상을 했어요. 2천만 원은 그렇게 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장에서 쇠파이프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공사장 현장에서 쓰는 노출 콘센트가 빡 있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핸드폰 충전하려고 했더니 벽에 전기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어딜 가요? 또 편의점에 가서 멀티선을 사요. 2천만 원짜리 인테리어는 뭘 해주냐면 혹시 여기 냉장 테이블 위에서 무슨 작업 하시죠? 저 인덕션 쓸 건데요. 아 인덕션 쓸 거면 몇 킬로짜리죠? 저는 베이글 전문점이기 때문에 1.8kg로 안 되고 3kg짜리 인덕션이 필요해요. 아 그러면 일반 전열로 안 돼요. 단독 전열로 두꺼운 손으로 뽑아드릴 테니까 인덕션을 쓰시기에 가장 좋은 위치를 알려주세요 라고 해서 단독 차단기가 달려있는 단독 전열로 가장 좋은 위치에다가 달아줘요. 그래놓고 또 물어보죠. 보니까 인덕션이 포토블인데 혹시 이 자리에서만 쓰실 거예요? 아니요. 급할 때는 여기서도 쓰지만 일이 많이 들어올 때 이쪽에서도 써야 돼요. 또 물어보고 그 자리다 해줘요. 그리고 장비 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요. 도어 컨디셔너가 높이가 1980인데 콘센트 어디다 달아드려야 도어 컨디셔너가 딱 뒤로 붙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모든 걸 불편으로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시설 공사를 하실 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가장 비싸게 준 견적서와 가장 싸게 준 견적서와 중간 견적서가 있을 때 가장 싸게 준 견적서는 버리셔야 돼요. 그건 나한테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매장을 공사 현장처럼 컨셉이 공사 현장이다. 공사하다가 멈춰진 컨셉이다 하면 하셔도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가장 싼 견적서는 버려버리시고 중간 견적서랑 가장 비싼 견적서를 가지고 어딜 가냐면 가장 비싸게 준 견적서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가 설명도 잘해주고 포트폴리오도 좋고 다 좋은데 너가 솔직히 딴 데보다 800만 원이 비싸. 이걸 나한테 합리적으로 설명해봐. 이게 여러분들이 싸게 가져갈 수 있다. 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전기 증설이나
설령 전기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분전함을 꾸미는 것들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사정 다 다르잖아요. 중문을 하려고 했는데 중문만 달아야 되는 집도 있지만 신발장까지 교체해야 되는 집도 있어요.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남들은 주문하는데 25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내 상황에 맞는 시설은 현장에 와봐야 돼요. 현장에 와서 현장 체크 안 하고 견적서 주는 업체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진정성이 없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현장에 와서 실측을 해주고 제가 보니까 여기 건물은 따로 증설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건물 자체가 큰 용량의 전기를 자체적으로 쓰고 있어서 여기는 전기안전 담당자한테 건물에 남은 전력이 얼마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주는 인테리어가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죠? 메이크업 아니잖아요. 설비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걸 놓쳤다라면 아까 그 전도사님 남편분은 그걸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아니잖아. 너가 여기 매장 얻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 업체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무한 경쟁이라 여기 한 바퀴 돌아보시면 뭐 얼마 차이 나던가요? 얼마 차이 안 나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인테리어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데 전체가 10이라면 인테리어 중요성은 7이에요. 그리고 장비 업체가 3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사실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가장 최근에 제가 라파시온빵에서 이파리 건축사 사무소랑 인터뷰 영상 올리고 있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싸움이 날 때가 뭐냐면 잔금 치를 때예요. 너가 분명히 전체 인테리어 3천만 원 해준다며 왜 4,800만 원이 됐는데 나는 못 줘. 인테리어 업자는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계약서를 보셔도 지금 처음에는 제가 3천만 원 넣었지만 이렇게 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고마워, 너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하니 막 이렇게 하다가 부모님의 원수지간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늘어나는 그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사실 인테리어도 몰라요. 공사를 해보면서 아는 거예요. 성형외과가 아니에요. 왔고 보고 얼마 딱 나오는 성형외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도 몰랐으니까 나중에 추가를 한 건데 막상 계약서를 보면 속상한 거예요. 뭐가 냐면 보험 약관 같아요. 나는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험금 청구해보니까 보험 약관에 걸린 거야. 아이씨 못 받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거를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인테리어 설계만 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시공을 하진 않아요. 찾아가셔서 내가 10평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대신에 이거는 매장을 얻었을 때예요. 매장을 얻었을 때 그걸 가져가면 이분들이 실측부터 해서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여기가 벽이라면 그냥 노출 콘센트를 달아주는지 아니면 원피 투피를 쳐서 깔끔하게 페인트 칠을 하고 내리 콘센트를 달아주는지, 그러면 이렇게 시공하는 게 세부적으로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산정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컨셉의 3D 시뮬레이션으로 다 돌려보고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이미 다 안 상태에서 세부적인 단가까지 다 나와요. 공사 길이까지 다 나와요. 이걸 가지고 해줄 수 있는 업체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안 써도 되는 돈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드리는 돈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을 갑자기 1,000만 원, 2,000만 원 드리는 건 다른 얘기고, 비용적으로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더 큰 데미지는 뭐죠? 공사 일정이에요. 여기서 어떤 매장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어느 매장이라고 할게요. 어느 매장에 저희가 전문 인테리어를 모시고 갔어요. 원래는 공사 일정이 20일이면 끝나요. 근데 그 동네에 그 아버님의 친한 친구분의 지인분이 인테리어를 하세요. 근데 인테리어가 아니라 목수님이세요. 내가 해줄게. 서울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뭐 어쩔 건데 내가 해줄게. 공사가 2달 걸렸어요. 여러분들 속이 타요 안 타요? 이건 술 먹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2달 걸렸어요. 2달. 공사 비용은
계속 올라가요. 마음에는 한 개도 안 들어요. 저희가 내려갔는데 벽을 잘못 구웠어요. 여러분들 의사 선생님이 메시지를 못하고 수술을 못한다면 이해가 안 가겠죠? 엑스레이를 볼지 모른다는 이해가 안 가겠죠? MRI, CT 사진을 못 보는 이해가 안 가겠죠?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볼지 몰라요. 그게 실제로 비일비재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소액 단위로 했기 때문에 인테리어 면허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보험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려면 지금 당장 커피 머신기를 시메를 사야 되나 한 단계 윗급을 사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기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사실 커피 머신이 시메를 사든 뭘 사든 다 상관없어요. 다 돼요. 그러면 시메 사서 장사 잘 되는 집 뭐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하이엔드 커피 머신기 사서 장사 안 되는 집은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마찬가지다. 주방장이 누구에 따라서 스테нд 프라이팬도 되는 거고요. 코팅 프라이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네. 자, 또 궁금하신 거. 네, 잠시만요. 시작을 하게 되면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시작을 하게 되면 재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혹시 재료 업체 같은 데 알 수 있는 사이트는 어디 있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재료를 방금 언급을 해드렸지만 제가 처음에 저도 왜 5월달에 빵집 오픈한다고 말씀드렸죠. 저도 아는 재료집 없어요. 그럼 어떡하지? 답변을 못 드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컨설팅을 왜 받죠? 여러분들은 컨설팅 받아보시는 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EMBF를 나왔다거나 루코동블루를 나왔다거나 뭐 나카무라를 나왔다거나 다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받으시잖아요. 컨설팅 왜 받죠?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쵸? 근데 내 대신에 누가 시험을 치러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시험은 내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컨설팅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뭐를 수료했다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오픈 멤버. 오픈 멤버. 비록 지금 식자재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식자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외포장재입니다. 외포장재는 또 어디서 받아와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단순히 식자재 업체가 모든 걸 다 공급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밀가루는 또 거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업체만 안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건 우리가 빵집을 오픈하기 전에 마치 어떤 연습을 하냐면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는 것처럼 연습을 해요. 85점짜리 빵 인정할 수 없어. 99점 빵을 만들 거야. 그 99점 빵을 만들었는데 막상 내 매장에 오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서 주문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오픈을 했을 때 오픈 멤버로 띄워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장 유리한 조건들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 주신 분이 어디에서 창업할지 모르는 거예요. 설령 제가 아는 지인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까지 배달이 안 되면 아니면 거기만큼